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퇴근하자마자 서점에 들러 돌아다니다가 찾던 책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 그 책을 잡으려던 순간 누군가 같은 방향으로 손을 뻗는 바람에 순간 손이 부딪혔어요. 옆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한숨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옆에 서 있던 여자는 대학 때 좋아하던 첫사랑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그녀가 아쉬움 가득한 눈빛으로 제가 든 책을 바라봤고 제가 잠시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그녀가 망설이다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책 꼭 필요하신 건가요? 네? 저도 그 책을 사려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재고가 한 권만 남았다고 하길래 아쉬웠어요. 그치만 그쪽이 먼저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녀의 말에 책을 양보해야 하나 잠시 망설이고 있던 사이 그녀가 눈인사를 하고 총총걸음으로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좋아하던 수아랑 많이 닮아 있었어요. 보자마자 어렴풋이 수아가 떠올랐으니까요. 수아는 책을 참 많이 좋아했고 저 또한 책을 좋아했던지라 학교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곤 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면 수줍게 웃곤 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답니다. 사실 수아도 제게 마음이 있었던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는데요. 수아네 집안은 너무나도 다른 세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들 모두 의사였던 대단한 집안이었으니까요. 가족들과 달리 수아는 글 쓰는 걸 좋아했지만 그런 수아를 부모님이 탐탁지 않아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수아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항상 공허해 보였으니까요. 결국 고백 한 번 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수아는 오래전부터 부모님끼리 알고 지내던 의대생과 결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 서둘러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 놀라진 않았어요. 수아는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물론 수아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고백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애써 붙잡는 대신 그저 짧은 추억으로 남아 아름다웠던 시간으로만 기억하는 게 더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짝사랑이 끝난 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긴 했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진지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수아와의 추억이 아직 남아있어서 누군가에게 다시 깊이 빠져드는 게 어려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점에서 만난 그녀를 보고는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습니다. 책을 잡으려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 한숨을 내쉬며 아쉬운 듯 웃던 그녀의 모습이 어쩐지 수아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수줍게 웃는 얼굴이며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까지도 꼭 닮아 있었으니까요. 잠시 동안이나마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찾아온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는데요. 아무리 외모가 닮았다고 해도 그녀는 수아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아와의 추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그 책을 다시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있던 자리에 두고 조용히 서점을 빠져나왔어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묘한 여운이 남아있었지만 추억은 거기에 두기로 마음먹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했던가요? 어느 날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늦은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었는데요. 본가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꽤 되다 보니 홀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밥을 대충 때우기 일쑤였고 가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홀로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서 라면에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잠시 후 서점에서 봤던 그녀가 컵라면을 들고 테이블로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자 그녀도 놀란 듯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서점에서 봤던 그분 맞죠? 혹시 여기 사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네,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놀란 듯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여기로 저번 달에 이사 왔거든요. 자취방 근처라니 이 정도면 정말 인연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녀가 컵라면을 들고 제 앞에 앉던 순간 어색하지만 조금 설레었습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뒤로 우리는 몇 번 더 마주쳤는데요. 근처 카페에서 마주치기도 했고 퇴근 후 집에 들어가는 길에서도 우연히 얼굴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고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모든 걸 제게 맞춰줬는데요. 제가 바쁜 날에는 퇴근 후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었고 가끔 지친 모습으로 만나게 될 때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거든요. 특히 제 입맛을 파악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종종 준비해주거나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쉴 수 있게 배려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수아와 닮은 외모에 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이해심, 그리고 모든 걸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제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매일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었고 미래를 꿈꾸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커져갔고 얼마 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양가 부모님도 우리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배려심 깊은 모습과 따뜻한 성격 덕분에 부모님도 금세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 역시 그녀의 아버지께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긴장된 마음으로 배를 눌렀는데요. 여자친구는 아버지만 계셨기에 첫인사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주한 여자친구 아버지는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저를 보며 연신 미소를 띤 채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딸에게 이런 좋은 사람이 생겼다니 정말 기쁘네. 어서 들어오게나. 그 모습에 마음이 한결 편해지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여자친구 아버지는 제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제 직업이나 가족에 대해 질문하며 가끔 농담도 섞으면서 대화를 이어갔고 제가 대답을 하면 호탕하게 웃으시며 크게 만족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대화 도중에는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아빠가 정말 행복하다. 그날 여자친구 아버지의 반기는 모습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여자친구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겠나?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흔쾌히 알겠다고 답하고 여자친구 아버지가 알려준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들어가 보니 여자친구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여자친구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시더니 친구분들에게 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우리 딸 남자친구라네. 내 사이 될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조금 붉어졌지만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친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친구분들이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시며 궁금한 것들을 묻자 여자친구 아버지가 옆에서 연신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사이 될 사람이 참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요즘 이런 사람 찾기 쉽지 않다니까. 대놓고 칭찬을 이어가자 친구분들도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나도 이런 반듯한 사이가 들어와야 할 텐데 진짜 부럽다 부러워. 친구분이 농담을 던지자 여자친구 아버지가 머쓱한 한마디를 더했어요. 우리 사이 같은 사람 찾기 쉽지 않을걸. 우리 딸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여자친구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능력 있는 사이 덕 좀 볼까나? 자네가 계산 좀 해줄 수 있겠나? 네, 그럼요. 제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을 마쳤고 친구분들은 또다시 칭찬을 했습니다. 사이가 아주 듬직하니 멋지네. 그 말에 여자친구 아버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여자친구 아버지와 친구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친구 아버지가 저를 찾는 날이 점점 잦아졌어요. 갑작스레 연락이 오기도 했고 주말에도 저를 불러서 함께 식사나 술을 한잔 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여자친구 아버지가 저를 좋게 봐서 그렇다는 생각만 한 채 최선을 다해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여자친구 아버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야?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그때는 이미 시계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기에 조금 피곤했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워 급히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술을 꽤 마신 듯 테이블 위엔 소주병 몇 개와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여친 아버지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우리 사위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구만. 그 말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대화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술자리가 마무리될 것 같더니 여친 아버지가 저를 슬쩍 보더니 다정한 미소를 띠고 말했어요. 오늘도 우리 사이가 살 거지?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날 밤 여자친구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셨던 다른 분들까지 모두 차로 모셔다 드리느라 새벽이 돼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솔직히 반복되는 부탁에 몸도 피곤했고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기에 아무리 예비 사이라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자친구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한가득 들고 찾아왔어요. 어제 고생 많았지? 내가 맛있는 거 해왔어. 여자친구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서운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식사 중에 여자친구가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어제 친구분들이 사이가 참 듬직하다고 다들 부러워하셨대. 정말 고마워 자기야. 그 말을 듣고 제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오히려 내가 더 쑥스럽잖아. 그러면서 문득 그동안 궁금했던 한 가지가 떠올랐고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자기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자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습니다. 궁금한 거라니? 사실 본가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자기는 왜 자취를 하고 있는 거야? 여자친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살짝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그냥 나도 혼자 살아보고 싶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를 만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 그녀의 대답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말았어요. 여자친구 말처럼 저 또한 우리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쯤 여자친구에게 더욱 빠져들고 있었는데 그녀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이 다 괜찮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느낌이 참 묘하면서도 행복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 아버지의 무리한 요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술자리에 불려나가거나 친구분들 모임에 얼굴을 내밀게 되는 일이 빈번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여자친구의 애교 섞인 말 한마디에 금세 마음이 누그러지곤 했어요. 자기야, 아빠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줘. 여자친구 말에 결국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넘어가고 말았지만 저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점점 강하게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여자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 여자친구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여자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연락을 받고 급히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거운 마음으로 여자친구와 아버지께 조의를 표했어요. 여자친구가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인사를 받았고 주변에는 할머니의 빈자리를 애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여자친구 아버지가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가끔씩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웃음을 참고 있는 듯한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장례식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듯한 그 표정은 뭔가 어색한 걸 넘어 기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기분 탓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분은 점점 강해져 갔어요. 여자친구의 고모님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여자친구 아버지는 오히려 차분했고 가끔은 어딘가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여친 아버지의 모습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여자친구 아버지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기에 그날은 저도 그곳에 남아 함께 밤을 지새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져 장례식장은 조용해졌고 저도 잠시 쪽잠이 들었는데요. 새벽쯤에 여자친구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무심히 듣고 넘기려던 순간 여자친구 아버지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았습니다. 여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집이 외곽이가 오래되긴 했어도 그거 팔면 적어도 2억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집 팔아서 이참에 외제차로 바꿀까 해.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다 오네. 그 말에 친구분이 살짝 당황한 듯 조용히 물었어요. 여동생도 있잖아. 그럼 유산을 나눠야 하는 거잖아. 그러자 여친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걔는 일자부식이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막 소리치면 무서워서 그러자고 할 거니까 걔는 걱정할 필요 없어. 친구분이 여전히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네 동생이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병간호까지 다 했다며. 그러니 동생이랑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아들인데 당연히 내가 다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걔는 여자라 남의 집 사람인데 내가 왜 걔한테 내 재산을 넘겨줘? 그리고 딸이 어머니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래. 난 절대로 그럴 생각 없어. 여자친구 아버지가 말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분이 다시 물었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너 빚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 차를 살 게 아니라 빚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진짜 고생할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를 해놔야지.
그 말에 여자친구 아버지가 비웃듯 대답했어요. 내 노후는 우리 딸이 책임질 건데 내가 왜 노후를 걱정해? 저기 구석에 짱박혀서 잠을 자고 있는 쟤가 내 노후다 그 말이야. 누구를 말하는 거야? 혹시 예비사위를 말하는 거야? 당연하지. 제가 공기업 다녀서 월급도 꽤 받거든. 우리 딸이 쟤랑 결혼하려고 성형수술까지 하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른다니까. 이제 다 넘어왔는데 곧 결혼시켜야겠어. 결혼 후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데리고 살면서 내 노후 책임지게 할 참이야. 아니, 결혼하려고 성형수술까지 했다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딸이 못난 지엄마 얼굴을 그대로 빼닮았잖아. 그 얼굴로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었겠어. 그래서 내가 성형수술해서 발작 고치라고 했더니 성형수술하자마자 저렇게 멀쩡한 놈을 데리고 왔더라니까. 성형수술 위력이 대단하긴 하네. 요즘 다들 고치고 한다니까. 저놈이 머리는 좋은데 어리숙한 데가 있어서 우리 딸한테 완전 홀렸지 뭐야. 암튼 저놈이 내 놓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그 말을 하고는 여친 아버지가 순간 입을 닫은 채 주위를 살피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모른 척 눈을 감고 잠든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진 채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도 한순간에 싸늘해졌고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슬픔이나 그리움은커녕 유산에 대한 이야기와 외제차 이야기를 하며 욕심에 가득 찬 그의 모습에서 괴이함마저 느껴졌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새벽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장례식장에서 나왔는데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 여자친구 아버지의 모습과 그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여자친구와 제가 처음 만났던 순간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모든 게 의도된 만남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결국 여자친구의 과거를 조금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지 확신하려면 이 모든 의심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와 저는 같은 대학을 나온 사이였어요. 결국 그동안 우연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여자친구를 향해 가졌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도 끝나고 마음을 정리한 뒤 여자친구를 만나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솔직히 꺼내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기막힌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대학 때부터 널 짝사랑했어. 근데 너는 오직 수아한테만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포기하고 지냈어. 그녀의 말에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를 짝사랑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녀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몇 년 전에 우연히 지하철에서 널 봤어. 근데 널 보자마자 그때 예전 감정이 되살아나더라. 거기다 네가 공기업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더욱 마음이 갔어. 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 결국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진 채 어렵게 성형수술까지 하게 됐어. 수아랑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봐줄 것 같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믿기지 않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우연이라 믿었던 서점에서의 만남도, 편의점에서의 재회도, 심지어 같은 동네로 이사 온 것조차도 모두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저와 가까워지기 위해 제가 좋아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성형수술까지 감행했다는 고백은 섬뜩함을 넘어선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좋아해온 마음은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그 목표를 위해
외모까지 바꿨다는 여자친구의 집착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끝나갈 무렵 제 마음속에선 그녀를 향한 애정이 서서히 식어가며 이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확신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수아네가 워낙 재벌급이라 감히 다가갈 수도 없었지만 우리 집도 잘 사는 편에 속했다 보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더욱 제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다네요. 전에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수아네 집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고백할 엄두도 못 냈다고 말하는 네 말 듣고 참 웃기더라. 내가 보기엔 니네 집도 상당히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나도 너랑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어. 여자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학 때부터 널 좋아했던 건 진심이야. 그래서 너한테 잘 보이려고 성형수술까지 했던 거야. 그날 서점에서 네가 나를 보는 눈빛을 보고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어. 널 좋아하는 내 마음은 진짜 진심이야. 여자친구의 말과 눈물 속에서 그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지만 여자친구의 행동이 제게는 공포로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네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네 자신 그대로의 모습과 마음으로 내게 다가왔어야 했다고 생각해.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이 관계를 더는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 우리 그만하자. 너희 아버지 모습도 그렇고 너랑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어. 제 말을 들은 여자친구가 울면서 제 손을 붙들고 매달렸지만 마음이 돌아서고 나니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 여친과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두 사람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해버렸어요. 문득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매몰찼던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전 여친의 집착과 속임 속에서 미래를 함께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관계는 끝이 났고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뒤섞인 감정과 복잡한 생각들로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어요. 가끔 전 여친이 흘리던 눈물을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 모습에 다시 섬뜩해졌는데요. 사랑과 결혼이라는 것은 진심과 신뢰가 없으면 지속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